거실 소파 위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짝 열린 안방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든 미영의 고른 숨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죠.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짜릿한 자극이 되었고, 에라는 옆집 남자의 거대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강렬한 쾌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1살의 미영은 이삿짐 정리로 온몸이 쑤셨습니다. 늦깎이 신혼부부라는 말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남편 찬석의 회사와 가까운 이 신축 대단지로 이사 온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찬석은 46의 나이에도 체격이 건장했고 제조업 중견기업 설비 파트 과장으로 일하며 야간 대기와 초과 근무가 잦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될 터였어요. 미영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주 2, 3회 정도 진행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예의 바르고 완벽주의 성향인 미영에게는 체면을 지킬 수 있는 괜찮은 일이었죠.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보다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이삿날 저녁 미영은 떡 한 박스를 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나타났어요. 45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미영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으로 이사 온 미영이라고 해요. 인사차 떡 좀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에라예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에라의 집에 들어서자 미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진열대가 있었고 그 위에 예쁜 캔들과 디퓨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은은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와,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요. 에라는 정성스럽게 차를 내려주며 미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과 늦게 결혼했다는 이야기, 백화점에서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공감과 위로를 건넸죠. 미영은 오랜만에 마음을 편하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이에요. 그럼 저보다 4살 위시네요. 언니, 동생 하면 안 될까요? 에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사고로 잃고 혼자 살아가던 에라에게는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어요. 외롭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성격이었던 에라는 부녀회나 경비 아저씨와도 인사성이 밝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무인 택배함 앞에서 복도에서 스치며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에라는 미영에게 단지 생활의 여러 팁들을 알려줬습니다. 분리수거 날짜부터 시작해서 상가 이용 방법, 부녀회 활동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줬어요. 미영아, 여기 엘리베이터는 오전 시간대에 청소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셔. 그리고 체력 단련실도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가볼까? 미영은 에라의 다정한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가리는 성격이었지만 정이 붙으면 깊이 의지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낯선 동네에서 언니 같은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에라 역시 오랜만에 누군가를 보살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배려형 성격에 관찰자적 기질이 강했던 에라는 미영의 작은 변화나 표정까지 세심하게 살폈죠.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 침착함을 무기로 삼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져 갔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에라의 공방을 제대로 구경할 겸 차 한잔을 하러 방문했습니다. 에라는 언제나 그랬듯 정성스럽게 차를 내려주며 미영을 맞았어요. 거실에 앉은 미영의 표정에서 뭔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에라는 미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좋은 청취자였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조언하지 않으며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미영은 이런 에라의 모습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시선을 아래로 떨궜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죠. 말할 수 없던 비밀을 털어놓는 두려움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인찬석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자꾸 피하게 된다는 고백이었어요. 신혼의 달콤함은커녕 부부관계가 괴로움으로 변해버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찬석이 섭섭해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도 함께 드러냈죠. 에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미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동생 같은 미영이 이런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쓰러웠어요. 동시에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도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지 상담을 받거나 연습을 통해 속도 조절을 해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회피하려 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미영의 가장 큰 두려움은 찬석이 실망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과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 때문에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에라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에라는 최대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미영을 다독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겪는 일이라는 것,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격려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에라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이었죠. 과연 어떤 남자이길래,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영은 에라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끌어안고 있던 고민을 누군가와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에라의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대화가 앞으로 그들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라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호기심이 언젠가는 위험한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비오는 밤 미영은 에라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침울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 3병을 들고 있었어요. 에라는 별다른 말 없이 미영을 맞아들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미영이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된 이야기, 그 전까지의 외로웠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어색한 부부관계까지. 미영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에라 역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까지. 혼자서 공방을 꾸려가며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가끔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울 때가 많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에라는 평소 침착함을 무기로 삼아 상처를 감춰왔지만 이날만큼은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죠. 미영은 에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에라는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에라가 자신의 고민을 이해해줄 수 없다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결국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던 미영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에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영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미영의 팔을 부축하며 옆집으로 향하는 에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생 같은 미영을 챙겨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오늘 밤 나눈 깊은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영의 집 앞에 서니 찬석이 맞아주었습니다. 찬석은 아내가 취한 채로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옆집 에라가 미영을 부축해서 데려온 것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에 아내에게서 옆집에 사는 에라의 이야기를 조금씩 전해들었고
아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라 역시 우연히 지나치면서 보기만 했지 찬석을 제대로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큰 키에 훤칠한 외모 그리고 뭔가 남자다움까지 느껴지는 찬석에게는 묘한 남자의 냄새가 났습니다. 찬석은 돌아서려는 에라를 붙잡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말과 함께요. 잠시 머뭇거리던 에라는 술도 깰 겸 그러겠다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찬석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찬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에라의 공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죠. 에라는 손끝으로 컵의 테두리를 따라 그리며 자신이 만드는 캔들과 디퓨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그녀 주변에서 피어올랐어요. 찬석의 시선이 에라의 입술에 머물렀다가 다시 눈으로 향하는 것을 에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에라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서 에라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누군가와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혼자 사느냐는 찬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에라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찬석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외로우시겠다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 낮은 목소리로 전해졌습니다. 에라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애써 참으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에라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집으려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손등을 긁혔어요. 날카로운 모서리에 살갗이 벗겨지면서 작은 상처에서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에라가 작은 신음을 내뱉는 순간 찬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찬석은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와 에라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큰 손이 에라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상처를 살피는 찬석의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렸고 그의 체온이 에라의 피부에 전해졌습니다. 밴드를 붙이는 찬석의 손가락이 에라의 손등을 스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전기 같은 떨림을 느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찬석의 손이 에라의 손을 감싸 쥐었고 에라는 그 따뜻함에 눈을 감았죠. 서로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에라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찬석의 아담 사과가 꿀꺽 움직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에라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고 찬석의 거친 손이 그녀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럽고 떨렸지만 곧 깊고 간절한 것으로 바뀌어 갔어요. 안방에서는 미영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에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섞여 흘렀습니다. 에라의 손이 찬석의 가슴팍에 올려졌고 찬석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현실을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 깰까봐 두 사람은 조마조마했지만 그것조차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에라는 놀라움과 만족스러움이 얼굴에 느껴졌고 찬석 역시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미영은 숙취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며 어젯밤 일을 잘 기억하지 못했고 찬석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어요. 에라는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며 평온함을 가장했지만 마음속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미영의 말대로 예상은 했었지만 찬석의 그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의 짜릿함이 다시 생각나자 에라는 자동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그것을 느껴보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잠시 스쳤어요. 에라의 손등에 남은 작은 밴드가 그 모든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떨림이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미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자신을 언니처럼 믿고 따르는 미영을 생각하면 죄스러웠죠. 찬석 역시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비를 점검하면서도 자꾸만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에라의 부드러운 손길,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 순간의 따뜻함까지. 아내가 있는 몸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괴로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에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찬석이었어요.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손이 많이 아프지 않냐는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었죠. 찬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자에서 시작된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로 번져갔어요. 찬석은 회사에서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고 에라는 혼자서 공방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대가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영과는 나눌 수 없는 깊은 대화들이 문자를 통해 오갔어요. 서로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생긴 것 같은 긴장감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영이 문화센터 강의를 하러 나간 어느 오후였습니다. 찬석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던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집에서 미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에라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자신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에라와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들어가자는 에라의 말에 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찬석은 그날 밤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수였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 한편으로는 그때의 짜릿함과 만족감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에라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실수였다고 하면서도 눈빛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라의 손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찬석의 손이 천천히 그쪽으로 움직여갔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어젯밤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를 충분히 느끼며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찾은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이웃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어요. 미영이 강의를 나간 사이 찬석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다가도 기회가 되면 에라의 집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서로에게서 느끼는 따뜻함과 위로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에라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찬석 역시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이해를 에라에게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속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은 서로에게서 찾는 위로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가 흘러가면서 에라와 찬석의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면서도 밤이면 에라의 집에서 서로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문화센터 강의를 위해 외출하는 시간을 두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이었죠. 그 시간이 되면 찬석은 자연스럽게 에라의 집을 찾았고 에라는 은은한 향의 차를 준비하며 그를 기다렸어요. 에라의 거실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찬석은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았고 에라는 혼자서 공방을 운영하며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찬석은 집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깊은 속내를 에라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는 확신에 젖어들었어요. 찬석에게 에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따뜻한 품이었고 에라에게 찬석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의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미영이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찬석은 각종 핑계를 만들어 에라의 집을 찾았어요. 택배를 가지러 간다고 하거나 분리수거에 대해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들르곤 했죠. 에라 역시 찬석이 집에 있을 법한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거나 체력 단련실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복도를 지나다니며 자연스럽게 찬석과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신체적 위로를 넘어서 정신적인 의지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찬석은 에라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에라 역시 찬석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설레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가져올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특히 미영이 언니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할 때마다 에라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찬석 역시 아내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미영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에라 생각이 났고, 밤에 미영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에라와 보낸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서 찾는 감정적 위로와 정신적 연대감이 너무 강했거든요. 미영과의 거리가 멀어진 찬석에게 에라는 유일한 소통의 통로였고, 혼자의 외로움에 지친 에라에게 찬석은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욕망보다 먼저 마음이 묶이면서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굳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과 눈빛에서는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에라의 집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모든 현실을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찬석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묘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쓰는 향수나 세제 냄새가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플로럴 계열의 향이었는데 어디서 맡아본 듯한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에라 언니 집에서 맡았던 디퓨저 향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가다 스친 향기려니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니까 자연스럽게 묻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며칠 연속으로 같은 향이 날 때마다 미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녀의 단톡방에 경비실에서 올린 공지가 떴습니다. 최근 아파트 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중앙현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일부가 공유되었어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심야 시간대 출입 현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미영은 무심코 그 영상들을 훑어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밤 7시쯤 찬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찬석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 날이었는데 영상의 시간은 그가 집에 들어온 시간보다 3시간이나 빨랐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직감이 예사롭지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후로 미영은 무의식 중에 남편의 행동을 더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샤워를 자주 하는 것 같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문화센터 강의를 나갔다 돌아오면 찬석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 보이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에라와의 관계도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대화가 어딘가 어색해졌어요. 에라가 미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미묘한 죄책감 같은 것이 엿보였고 평소보다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용기를 내어 에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에라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남성용 슬리퍼가 현관 쪽으로 향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컵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에라는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말이죠. 미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조심스럽게 찬석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에라 언니가 늦게까지 공방 일을 하시는 것 같다고 넌지시 말해봤어요. 찬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미영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하나씩 맞춰보니 퍼즐의 조각들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냄새, 시간, 사소한 습관들의 변화, 그리고 에라와 찬석의 미묘한 태도 변화까지.
미영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흔적은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 조심한다고 했지만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각자에게 남긴 변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문화센터 강의가 끝난 후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에라의 집 앞을 지날 때 안에서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찬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운 배신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에라 언니라고 부르며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애어냈어요. 미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미영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을 뿐이었죠. 하지만 계속 이대로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영은 확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에게 문화센터 저녁 특강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실제로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에라의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리는 웃음소리까지. 미영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숨을 고르고 에라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갑작스럽게 조용해지더니 한참 후에 에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고 묻는 에라에게 미영이라고 대답하자 더욱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에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뒤편 거실에서는 찬석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한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둘이 함께 있는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여왔는지 말이에요. 에라는 입을 벙긋거리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찬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에라는 미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며 의지했던 사람,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받았던 사람이 결국 자신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찬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된 그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했어요. 외로웠다는 것,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 모두 미영에게는 공허한 말로만 들렸습니다. 결혼할 때 했던 약속들, 서로 믿고 의지하기로 했던 맹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미영은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둘 다 왜 그랬냐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에라와 찬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외로움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상처 입힌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 어떤 변명도 미영의 아픔을 치유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며 돌아섰습니다. 에라가 붙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뿌리치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흘린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뒤로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했어요. 찬석이 뒤따라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밤 아파트 단지는 술렁거렸습니다.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경비실에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다음 날부터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깎이 신혼부부가 이혼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옆집 과부와 관련된 추측들까지 말이에요. 미영은 며칠 후 정말로 이혼 서류를 들고 찬석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어요. 에라 역시 동네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공방 문을 닫고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위로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셈이었죠. 그 누구도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에라의 집은 이사업체의 포장 상자들로 가득했고 미영은 이미 친정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어요. 찬석만이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에라는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미영과 만났을 때의 설렘, 찬석과 나눈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밤의 참혹한 현실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뼈아픈 현실이었어요. 공방의 캔들과 디퓨저들을 하나씩 포장하면서 에라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한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영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찬석에게는 가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찬석은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이혼 소식을 알게 되면서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집에 혼자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미영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찬석은 용기를 내어 미영이 머물고 있는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영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찬석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미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결국 진짜로 사랑한 것은 미영이었다는 고백과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이 외로움에 빠져 미영을 잠시 잊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금이 간 믿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일지도 모르지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어요. 미영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찬석이 돌아간 후 미영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공허함이 남아있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에라는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미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미영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미영의 문 앞에 놓고 에라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에라는 다시 공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손님들과 깊이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찬석은 결국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곳에 미영과의 추억이 남아있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문화센터 강의를 늘리면서 바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에라와 찬석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을 넘은 선택이 가져온 대가를 여전히 치르고 있었거든요. 에라는 더 이상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찬석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해도 미영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미영은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위로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는 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 사람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남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이끌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충동이 남기는 상처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웃으로, 동료로, 혹은 지인으로 만난 인연이 어느새 내 삶 속 깊이 파고드는 순간들. 과연 그 모든 관계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진솔한 의견을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